옛날 옛적의 가치의 계층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이해하고 해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였고 그는 사람들이 왜 항상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는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죠. 빅터는 실러의 이론을 알게 된 후 하나의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미있는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빅터는 우선 자신의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장터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쾌락적 가치에 몰두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단기적인 기쁨과 쾌락을 쫓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사탕을 먹으며 기쁨을 느꼈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날 장터의 한복판에서 빅터는 작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무대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 쾌락적 가치, 생명 가치, 정신적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빅터는 제일 먼저 쾌락적 가치의 무대에서 광대 복장을 하고 등장했어요. 그는 달콤한 사탕과 시끌벅적한 웃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며 크게 웃었고 잠시 동안 그들의 걱정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광대 빅터가 무대를 떠나자 그는 사람들이 그저 순간의 기쁨을 쫓으며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이 금세 다 녹아버리듯 쾌락적 가치도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죠. 다음으로 생명 가치의 무대에 서게 된 빅터는 인간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엔 농부의 모습을 하고 등장했지요. 농부 빅터는 사람들에게 상호 간의 관계,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이 주는 충만함을 노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즐기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정신적 가치의 무대에 올라선 빅터는 철학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색의 시간이 주어지자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빅터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연극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시 광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를 대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빅터는 방금 끝낸 연극이 단지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빅터는 맥스 셸러의 가치의 계층 구조를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극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작은 도시락 스필드에서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최첨단 로봇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마치 신입 사원처럼 생활 곳곳에 투입되어 사람들의 일상을 돕고 있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처음에는 로봇들에게 다소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점점 그들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유명한 카페, 커피콤마에서 가장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는 로봇 바리스타 카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카피는 항상 정확한 비율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선호도를 기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피의 미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콤마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긴 줄이 서 있었고 조금은 지친 표정의 카피도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편 배달부였던 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흥분해 보였습니다. 커피 한 잔만 빨리 만들어줘. 존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바빠서 커피를 못 마셨어. 여느 때보다 정신없는 하루야. 존의 다급한 주문에 카피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지만 그 순간 카페 안에서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카피는 즉시 상황을 분석하고 로봇 3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또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도 안 된다. 카피는 커피를 만드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쓰러진 손님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당황한 존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존, 미안하지만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카피는 즉시 커피 작업을 중단하고 AI 응급처치 모드를 실행했습니다. 손님이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그의 상태를 진단하고 응급 호출 기능을 통해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카피의 신속한 판단과 움직임에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손님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존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심각성을 깨닫고 카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마워. 카피,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피했어. 한편 도시 주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로봇 3원칙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카피를 비롯한 로봇들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커피콤마의 빈자리에서는 로봇과 인간이 협력이 기전엔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졌고, 이는 도시 전역에 퍼져나가며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사람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카피는 여전히 카페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손님들과 웃음으로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랑하는 한 젊은 학자 서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평생 동안 배움의 길을 걸으며 각종 철학적 지식을 습득했지만 무엇보다도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인을 단순히 책 속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평소와 같이 사부와 더불어 학문을 연구하던 중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금증에 못 이겨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시장 한복판에서는 두 상인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두 상인이 누가 더 빨리 물건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서진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자의인이란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상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 참심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밝은 태양을 보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구름 뒤에 숨겨진 달을 보았다고 해서 싸운다면 그 싸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서진의 말에 두 상인은 잠시 멈칫하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화를 낸 것 같군.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진정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합하고 함께 일하는 것일 텐데. 두 번째 상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서진은 두 상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움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이웃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진을 인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인물로 떠받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아갔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는 실생활에서 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중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올바른 모습이었던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욱 더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에 성선이라는 특별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성선은 그의 이름처럼 타고난 본성이 선한 아이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성선은 자신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본성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선은 이른 아침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가 길가에 멈춰있는 작고 귀여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가까이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성선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두근거리며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지신이었죠. 그는 아기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달래며 아기가 안전하게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수 보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성선은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확신했지만 아직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과 놀이가 준비되어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성선은 축제 구경 중 마을의 한 아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선은 자신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수오지심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었죠. 그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타이르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도와줬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성선은 또다시 마음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우연히 큰 공로가 없어도 큰 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성선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다는 강한 사양지심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또 한 가지 자신의 성선 본성을 확인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성선은 특별한 논쟁의 장면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성선은 그 논쟁 속에서 자신이 가진 논리적인 판단력과 정의를 바탕으로 시비지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성선은 자신의 본성이 진정으로 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맹자가 말한 네 가지 본성을 실제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한 사람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성선의 이러한 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성선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 성선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선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과 서로의 선한 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며 성선의 이름은 성선설의 채운자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게 되었습니다.